설 전날이었죠. 그제 정말 또다시 가슴 철렁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28일이었습니다. 그제밤 10시 1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을 향해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진압 장면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동체 뒷부분, 그러니까 꼬리 쪽 천정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오, 세상에. 당시 강풍주의보가 아침 11시부터 발효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람 진짜 많이 불었어요. 초속 1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꼬리 쪽에서 순식간에 앞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나, 어머나. 특히 정말 아찔했던 것이 비행기는 보통 양 날개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니까 양 날개에 항공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려 16톤이나 실려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불이 만약에 날개로 번졌다가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어머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이 정보를 접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날개 쪽 연료 탱크로 불이 붙지 않도록 이 방어선을 치고 열심히 진화 작업을 했고요. 세상에, 그래서 아이고. 지금 잔해를 보시면 지금 네. 위쪽으로만 불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압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행히 대형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재가요,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 진압이 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인명피해잖아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탑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 전원이 비상용 미끄럼틀,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을 했다고 하고요.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들과 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 7명 정도 부상이 있는데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탑승객들 얘기에 따르면 연기가 뒤에서 나온 뒤로 비행기 기내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그리고 비상탈출하면서 연기를 3모금 정도 크게 들이마셨는데 네. 곧바로 가슴이 답답해진다라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서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속한 화재 진압 덕분에 폭발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는 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승무원의 대처가 당시에 미흡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벨트하고 안내방송 나오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연기 불이야 소리가 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내방송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인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승객분들 얘기 들은, 물론 승객분들도 당시에 경황이 없을 수 있어서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못 들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장은 안내방송조차 없어. 왜 그런 긴박한 순간에 대피 요령 같은 그런 안내방송 일절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에어부산 측에서도 일단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그래서 기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압 및 연료를 차단한 후에 비상탈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원 대피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그 안내방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방송을 시행할 시간적 여력이 없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했고 탈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최재문 교수님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왜 비상훈련을 합니까?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이른바 매뉴얼대로 화재 같은 긴박한 순간이 생겨도 침착해. 물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침착이라는 단어를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기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승객 여러분,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놀라실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들의 이 지시에 따라 뭐 앞쪽 통로로 이동하든 그런 안내방송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지금 안내방송 없었다고 자기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안내방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연기가 찬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탈출이 불가능해요. 네. 그걸 미리 안내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비상구로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비상구 쪽에 슬라이드가 내려오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저 비상구 문을 연 사람들이 승객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있습니다. 승객들 중에도 비상구 출입구 쪽에 앉은 분들한테 안내를 반드시 합니다. 승무원들이 네. 와서. 자, 그러면 예. 지금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항공기 내에서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논란도 있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앞서 이 부산에어 측이 이 입장을 냈죠.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력조차 없었던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못했고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 어쨌든 안내 방송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비상구문을 누가 열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무원들 조치는 어땠습니까? 안에 승객들이 다 문 열었어요. 꼬리 쪽에 승객이 이제 그 게이트에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열고 그쪽 꼬리 문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앞열이 게이트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정말 기가 차요.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확인은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최재만 교수님 승객들이 비상구문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승객들이 비상구 문을 연 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승객들도 비상구 문의 탈출 과정에 비상구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비상구 쪽에 앉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승무원들이 와서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죠. 네. 그래서 안내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라고 할 때 거기 앉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만약의 경우에 안내 방송은 없는 상태에서 승무원들이 긴급하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열지 않고 승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승객들 힘으로만 문을 열었다고 하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승무원들이 와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신 비상구 쪽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네. 그 요청으로 함께 문을 연 게 아니고 승객들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에 탑승했던 분들 중에 네. 매뉴얼에 따라 비상구 쪽에서 승무원에게 함께 문을 연 쪽도 있었지만 네. 한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승객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서 탈출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승무원들의 대응은 정확했느냐 또는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엇갈린 입장이 나오는 것만 봐도 당시 기내 화재로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아수라장이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영상에도 봤지만 여러분 비행기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내부에 이 비상구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좌우로도. 그래서 이쪽 비상구에서는 지금 부산에어 측의 설명은 여기서는 매뉴얼대로 이 승무원이 이 승객의 도움을 요청해서 비상구문을 열었다는 그쪽 문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승객이 문을 열었다. 그 승객이 임의로 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자칫 승객이 임의로 비상구문을 열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이 일을 겪은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뉴얼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비난할 수만은 없던 입장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관련 종사자임을 증명하고 글을 올릴 수 있는 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일단 만약에 승객들이 승무원 안내 없이 임의로 비상구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대처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이 임의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구 설정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열자마자 그냥 낭떠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공기가 유입돼서 화재가 더욱더 커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 엔진이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탈출을 해버리면 더욱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앞쪽은 공기 흡입구에 먹히고 또 뒤쪽은 후류로 날아갈 수도 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항공기에서 화재가 있을 때 기억하셔야 할 90초 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90초 뭐예요? 룰이요. 90초 룰. 네, 90초 이내에 탈출해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비행기도 그에 맞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탑승객들 중에서 일부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챙겨서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로를 막아서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여행용 가방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에어슬라이드가 찢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진용 기자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 비상 안내 방송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 여러 명의 승무원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구두로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이면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기내 방송은 없었다고 부산에어 측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비상구문을 승객들이 임의로 열 경우 이런 위험한 상황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비상 안내 방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선 승무원들이 임의로 얘기를 할 때부터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다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옆 승객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그렇죠. 수 있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뉴얼상으로 어떠한 상황이 불거졌을 때 먼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선 최대한 난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부터는 이 기내 승무원들이 하나씩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 자체가 이 상황을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닌지란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영상을 봐도 아찔한 게요. 당시에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합쳐서 1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자칫 저 불이 날개 쪽 지금 이 항공 기름이 다 가득 차 있는 엔진과 날개 쪽에 번졌다면 정말 그 다음은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가 허준변에서 어쩌다가 처음에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 합동 감식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하기로는 승객의 짐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을 열어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저기 기내 사진인데 지금 오버헤드 빈이라고 하죠. 위쪽 선반에서 불이 시작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비행기 꼬리 쪽 28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28열에서 30열 정도 사이쯤으로 보이는데 승무원 얘기로는 28열 쪽에서 처음에 냄새가 나고 매캐한 연기가 나더니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똥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고 직후에 현장에 파견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기의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체 결함일 가능성 상당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혹시나 모를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했는데 네. 이 테러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승객이 짐을 가지고 탄 그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가 충격이나 과충전된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국토부와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왜냐하면 단언할 수는 없어요. 허준현 변호사님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거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보조 배터리 말고도 저 이 선반에 짐이 어떤 종류가 들어있었는가는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될 거. 그렇지만 지금은 보조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가능성 중에 하나로 지금 보조 배터리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안지훈 기자님, 이런 이번 사고 말고도 평상시에도 보조 배터리가 어떤 화재가 난다거나 그런 사고 무슨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네, 놀랍게도 이 같은 에어 부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때 김하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기내 승무원이 소화기로 끄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있던 그 승객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 기준을 보면은 이미 지난 2023년에도 6건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지난해도 1월부터 8월 사이에 5건의 보조 배터리 화재 의심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비행기에 탈 때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타고 이걸 충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게 보조 배터리죠.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갖고 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100와트 이하의 소량의 경우에는 어떠한 승객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갖고 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소량의 그리고 낮은 와트의 배터리 역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내 반입 품목, 특히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큰 인명, 물론 이 부상자들은 있습니다만 승객과 승무원들 큰 인명 피해가 난 대형 참사는 막은 건 일단 천만다행으로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고가 제2의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거고, 또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게 있다면 반드시 강화하는 것도 차제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